어느 날이었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니었어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커피 한 잔이 식어가던 그런 오후였지요.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전화기가 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오고 카카오톡 알림이 울리고 주말이면 어디선가 모임, 공지가 올라오고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퇴근 후에 삼겹살 먹자는 연락, 동창회 날짜 잡는 단체 채팅방, 명절이면 주고받던 인사들. 그런데 지금은 조용합니다. 처음엔 그냥 모두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바빠지니까요. 자식들 뒷바라지, 손자 손녀 챙기기, 다들 그런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만날 수 있을까?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울립니다. 그러다 더 솔직해지면 또 다른 질문이 따라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 손가락으로 세어봅니다. 하나, 둘, 셋.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슬프면서 동시에 조금 홀가분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감정이 동시에 드는 것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건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드는지, 그것이 내 잘못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조용함이 실패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인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아마도 당신은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것입니다. 적어도 내 인생이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은 드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평생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는 반 친구들이 있었고, 군대에서는 전우라는 동료들이 있었고, 직장에서는 같이 야근하고, 결혼을 하면 처가 식구, 시댁 식구, 동네 이웃, 아이들 학부모. 어느 순간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사를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외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멀어졌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어느 날 보니 연락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도 받았을 겁니다. 오래된 친구가 돈 때문에 등을 돌린 경험, 힘들 때 전화했더니 바쁘다며 끊어버린 누군가, 그런 기억들이 한두 개씩은 있을 겁니다. 그 상처들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만나기가 피곤해집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가 겁납니다. 또 실망할까봐, 또 이용당할까봐, 또 배신당할까봐. 그래서 점점 방어적이 됩니다.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되고 그냥 겉으로 웃으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쌓이면 어느 순간 아무도 없는 조용한 오후가 됩니다. 그 조용함 앞에서 어떤 분들은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사귀어서 그런가?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생각에 조심스럽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적인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독일의 한 철학자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쇼펜하우어,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평생 혼자 살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비관주의 철학자로 불리며 사람들이 그의 말을 불편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의 말이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저 사람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싶었는데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나면 아, 이 사람이 진짜 이야기를 하고 있었구나 싶어집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삽니다. 처음 들으면 차갑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타적인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싶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조금 더 들어보면 이것이 비난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나쁜 것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사람은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향해 움직이도록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맺어온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어떤 형태로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만들어집니다. 함께 일하기 때문에 동료가 됩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이웃이 됩니다. 비슷한 시절을 함께 보냈기 때문에 동창이라는 이름으로 묶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을 떠나면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느슨해집니다. 이사를 가면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졸업을 하고 수십 년이 지나면 동창이라는 공통점만으로는 관계를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게 배신입니까? 이게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쇼펜하우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인간관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필요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필요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깁니다. 그것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씁쓸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럼 내가 30년을 믿었던 친구도 그냥 이해관계로 맺어진 관계였단 말이야.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해관계로 시작된 관계가 진심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말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 기대를 조정할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힘들 때 달려와 줄 거라는 기대, 내가 어려울 때 옆에 있어 줄 거라는 기대. 그런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인간관계 자체를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상처받은 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닐지도 몰라요. 당신이 기대했던 것이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것이었는지도 몰라요.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에서 이상하게도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탓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사귄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런 거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고독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은 끊임없이 타인의 관심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삶이라고.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그 두려움이야말로 진짜 문제라고. 이 말이 오늘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왜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걸까요? 단순히 사람이 나빠서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도 아닌 좀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쟁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대, 30대, 40대였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 시절은 치열한 경쟁의 시간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 경쟁, 사업에서 수주 경쟁, 아파트 청약 경쟁.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비교되고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그 경쟁 속에서 인간관계는 어떻게 기능했냐면 많은 경우 정보 교환의 통로였습니다. 어느 부서 가면 앞길이 열린다더라. 어디에 투자하면 된다더라.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곧 살아남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아이들이 독립을 하고 더 이상 그 경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의 상당 부분이 필요를 잃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정보를 줄 필요도 없고 서로를 통해 무언가를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들고 모임이 줄어들고 결국 관계가 성그러집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역할이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부하 직원이었고,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자녀였고, 누군가의 이웃이었습니다. 그 역할들 안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이야기하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면 그 역할 중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직원들 앞에서 결제를 하는 팀장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학부모 모임에서 의견을 내는 학부형이 아닙니다. 역할이 사라지면 그 역할을 중심으로 모였던 관계도 함께 흩어집니다. 이걸 처음 겪는 분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나 싶기도 합니다. 직함이 없어지니, 아무도 연락을 안 하는 것 같고, 소속이 없어지니 나라는 사람이 작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깐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역할이 사라진 게 아니라 가면이 벗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역할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그 가면이 벗겨지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나로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남아있는 관계, 역할도 없고 이해관계도 없는데도 여전히 곁에 있는 관계, 그것이 진짜입니다. 세 번째는 이해관계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살면서 맺어온 관계 중에 순수하게 서로 좋아서 만난 관계가 얼마나 될까요? 어린 시절 친구들, 그 시절의 관계는 순수했습니다. 같이 굿을 치게 하고, 같이 떡볶이 먹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같이 있는 것이 좋아서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그런 관계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모든 관계에는 어떤 목적이 생겼습니다. 명함을 주고받고, 서로의 직책을 기억하고, 소개를 해주고 부탁을 들어주는 관계들.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냥 어른의 세계가 그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면 그 이해관계의 상당 부분이 사라집니다. 내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치가 아닐 때 관계의 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증이 어쩌면 정화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불순물이 거치고 나서야 순수한 것이 남는 것처럼 이해관계가 사라지고 나서야 진짜 관계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관계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수십 명이 겉도는 관계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냥 잠시 숨을 고르고 들어주세요.
당신은 평생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썼고, 좋은 배우자가 되려고 애썼고, 좋은 친구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말을 삼켰고,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억지로 나갔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관계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모든 노력이 다 보답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지요. 힘들 때 외면했던 사람, 잘 나갈 때만 연락했던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일수록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나는 왜 이렇게 애를 쓰는 걸까? 세상에 진짜 관계라는 게 있기는 한 건가? 그 생각이 든다고 해서 당신이 냉소적인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이 든다고 해서 당신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인생을 통해 배운 지혜입니다. 불에 여러 번 손을 대어본 사람이 불 앞에서 조심하는 것처럼 관계에서 여러 번 상처를 받은 사람이 관계에서 신중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이 평생 맺어온 관계의 상당 부분은 사실 역할 관계였습니다. 그것이 가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진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의 기반이 역할이었기 때문에 역할이 사라지면 관계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관계의 본질이 럭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외로워졌다는 것은 당신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역할이라는 옷을 다 벗고 이제 진짜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이해관계라는 끈이 끊어지고 이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평생 그렇게 열심히 관계를 지키려 애썼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따뜻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따뜻함을 쏟을 방향이 바뀌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주던 따뜻함을 이제는 정말 소중한 몇몇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돌릴 시간이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따뜻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자신에게는 얼마나 따뜻했나요? 이 질문이 마음에 걸린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온 이유가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학교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수학, 영어, 역사,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배우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이 드는가? 어떻게 관계를 마무리하는가? 어떻게 혼자를 견디는가? 우리는 관계를 맺는 법은 어딘가에서 배웠습니다. 명함을 어떻게 드리는지, 처음 만난 사람과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는지, 모임에서 어떻게 분위기를 맞추는지. 하지만 관계가 끝날 때 어떻게 마음을 정리하는지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계가 줄어들 때 혼란을 느낍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내가 너무 이상한 건가? 왜 다들 나를 떠나는 건가? 하고 자꾸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 과정에서 고독을 마주하는 것은 인생의 패배가 아니라 인생의 성숙이라고.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은 사실 자신이 누구인지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다고. 반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와 친해진 사람이라고. 이 말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왜 좋은 거야? 그냥 외로운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평생 관계에 집중하느라 자신을 잘 모르는 채로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은 어떤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읽을 때 가슴이 두근거립니까? 당신은 어떤 시간에 가장 자신답다고 느낍니까? 이런 질문들에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잠깐 멈춥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느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그 시간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줄어든 이 조용한 시간이 어쩌면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제대로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은 아닐까요? 고독이라는 단어는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요? 우리나라에서 고독은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고독하다는 것은 외롭다는 것이고, 외롭다는 것은 버림받았다는 것이고, 버림받았다는 것은 실패했다는 것. 이런 연결고리가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전혀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은 세상의 소란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자신만의 세계를 깊이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고. 예술가들이 그렇습니다. 진짜 깊은 작품은 시끄러운 술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자신의 내면과 진지하게 대화할 때 나옵니다. 철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인생의 깊은 질문들은 무리 속에서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혼자 앉아서 오랫동안 조용히 생각할 때 무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깊이 완성해가는 시간은 시끄러운 관계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관계가 정리되고 역할이 사라지고 이해관계가 끊어진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너무 바빴습니다. 돈 걱정, 자식 걱정, 직장 걱정, 수많은 걱정과 역할에 치여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제대로 붙잡고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 비교적 조용한 이 시간이 어쩌면 그 질문을 드디어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인 것은 아닐까요? 그 고요함을 외로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그것은 평화입니다. 타인의 기대에서 자유로워진 평화, 역할의 무게를 내려놓은 평화, 이해관계의 긴장에서 벗어난 평화. 그 평화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과 제대로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이 고독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풀어보고 싶습니다. 인생은 넓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넓게 펼쳐집니다. 많은 사람, 많은 관계, 많은 경험. 그것들이 우리를 사방으로 뻗게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그것들이 하나씩 정리됩니다. 넓이가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깊이가 생기는 겁니다. 좁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것은 넓은 것보다 훨씬 더 진합니다. 커피 한 잔이 유리컵에 넓게 퍼져 있으면 그냥 연한 물 같아 보이지만 작은 에스프레소 잔에 담기면
진하고 깊은 커피가 되는 것처럼 당신의 인생이 지금 깊어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잠깐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인간관계는 다 가짜야, 다 끊어버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도 모든 관계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해관계로 맺어진 표면적인 관계와 진정한 의미의 연결을 구분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관계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참 단순합니다. 역할이 없어도, 이해관계가 없어도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것, 그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 당신 주변에 진짜 관계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어쩌면 두세 명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수십 명의 것 또는 관계보다 단 한 명의 진짜 관계가 더 소중합니다. 그것은 잔잔한 호수에 하나의 돌을 던지는 것처럼 파문이 오래오래 넓게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과의 관계를 가꾸느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돌보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 그것들을 미루고 미루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것을 미루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는 없었어. 지금은 사람이 별로 없지만 내가 있어. 이 말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요즘 무엇을 할 때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 같은가? 그 답이 무엇이든 그것을 조금 더 해보세요. 책이면 책을, 산책이면 산책을, 요리면 요리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게 좋아서 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혼자 한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이 익숙함으로 바뀌는 순간 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래된 관계 하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관계를 평생 가장 오래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어쩌면 가장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 그 존재. 이제 그 존재와 천천히 친해질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인생의 후반부에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관계가 줄어든 것을 슬퍼하지 마세요. 물론 슬픔이 드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냥 그 감정을 잠시 인정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조용함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외로워진 것,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인생의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소중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 오늘도 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